당뇨 인구 1000만 시대. 국민병이라 불리며 7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사망 원인 6위로 기록될 정도로 당뇨는 위험한 질환인데요. 지금 당신의 혈당은 안녕하십니까? 특히나 겨울철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위기의 계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모르겠다고요. 너무 아프니까. 억지로 또 죽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정작 당뇨 환자가 두려워하는 건 당뇨병 자체가 아닌 합병증. 왼쪽은 엄지 발가락이 없고 오른쪽은 이제 두 번째 발가락 한 마디만 절단하고 왼쪽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당뇨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혈당 관리에 있습니다. 혈당과의 전쟁에서 그들만의 성실함과 노하우로 안정 수치를 되찾은 사람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혈당 관리하는 비결을 지금 알아봅니다. 올해 43세의 김종섭 씨. 아직 40대 초반의 쌩쌩한 나이지만 그는 현재 일을 할 수도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신세죠.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가 투석 받고 오면은 대부분 자랐고 그러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답답한 건데 거치를 못하니까 그게 좀 많이 활동 못하는 게 그게 좀 많이 답답해요. 다리가 지금 보시는 듯이 뭐 지금 이런 상태에다가 아직까지 뒤꿈치랑 앞에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그의 다리는 발부터 종아리까지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괴사가 시작된 발은 딱딱하게 굳어 모양도 기능도 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왼쪽은 엄지발가락이 없고 오른쪽은 이제 두 번째 발가락 한 마디만 절단하고 오른쪽은 그나마 이게 까딱까딱 거려지는데 그나마 이거지만은 왼쪽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족찬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종섭 씨의 발과 다리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많이 몸이 나글나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잠도 자는데도 졸리고 손도 막 건조한 데다가 막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음식도 뭐 계속 허기지니 계속 음식도 뭐 계속 섭취하게 되고. 저 어머니가 병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때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았던 게 당뇨예요. 그 혈당 보던 수치가 일반 혈당기로 안 나오니까 그 피검사를 해가 뽑으니까 거의 뭐 700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이 이상 나온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바로 입원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 26년 전 키 180cm에 체중은 100kg의 건장한 고등학생이었던 종섭 씨. 하지만 1년 만에 체중이 60kg까지 줄면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왔던 게 백내장으로 눈이 왔었는데 그거 오고 발 오고 그다음 치아로 이제 오고 그러면서 점점 여기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신장으로 투석하게 되고. 다리만큼 심각한 건 또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틀니를 사용해왔다는 종섭 씨. 그에게 양치질은 이가 아닌 이렇게 틀니를 닦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치아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아랫니 몇 개를 제외하곤 치아 역시 거의 남아있질 않았는데요. 또 합병증으로 해갖고 이가 하나씩 부식돼가지고 으스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나씩 다 으스러지더니 뭐 전체적으로 그래갖고 다 뽑고 한 게 이제 틀려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백내장부터 시작해 족부 궤양,
치아 부식, 신장 질환, 이명증까지 종섭 씨가 앓고 있는 당뇨 합병증만 해도 벌써 5개. 그러다 보니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상자 안 가득한 약들이 종섭 씨 한 달치 약들인데요. 약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16, 17. 17가지예요? 예. 약이 많네요. 어떤 약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반은 당뇨약이고 반은 이제 신장 때문에 먹는 약하고 또 이제 염증 있어갖고 항생제 먹고 있고 나 그 혈관 좋지 않으니까 그 혈관 약 먹고 있고 혈압도 높아갖고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한 번 걸리면 치료도 어렵고 완치도 어렵다는 당뇨병. 지금까지 26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당뇨와 싸우며 보내고 있는 종섭 씨. 하루하루 악화되는 몸 상태를 느낄 때마다 솔직히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혈당 관리도 언제 또 발병할지 모를 합병증도 점점 버겁고 두려워진다는데요. 난 왜 이러지? 점점 막 사회에 낙오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도 크고 내가 좀 건강했으면 하고 제 친구들 뭐 보면은 막 가정 꾸리고 뭐 애들 키우는 거 보면은 많이 부럽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막 당뇨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많이 원망스럽고 그런 편이에요. 이처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는 당뇨병은 안타깝게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라고 하죠.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음식으로 섭취된 포도당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면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몸속 혈관이나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력 소모량 역시 줄어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처럼 운동을 해도 추운 날씨 때문에 체력 소모량이 커져 저혈당도 쉽게 발생한다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만큼 당뇨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 역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의 합병증은 결국 혈관 질환입니다. 환자가 고혈당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혈관에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고요.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협착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우리 몸에 전신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요. 큰 혈관에서부터 미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눈혈관에 문제가 오면 당뇨망막병증, 콩팥혈관에 문제가 오면 당뇨병성 신증, 발에 오면 당뇨발 등 우리 몸 전신에 나타나는 당뇨합병증. 때문에 겨울철에는 더 각별히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아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목이 마르니 아주 그냥 입안이 쓰네. 올해 54세 민규란 씨는 겨울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쩍 갈증이 나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입마름 증상. 그러다 보니 애꿎은 물만 자꾸 먹게 된다는데요. 2리터 더 먹는 것 같아요. 한 3리터 먹는데 물을 너무 자주 먹으니까 그리고 갈증이 막 나고 그러니까 화장실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1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그녀에게 입마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건 혈당 수치에 변화가 생겼다는 적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뇨약을 끊을 정도로 혈당 관리가 잘 됐었다는데요. 오, 혈당이 너무 높게 남았네. 199요.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높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다리가 풀리지?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럼증이 잦아졌다는 규란 씨. 왜 이렇게 떨리지? 아이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저혈당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혈당을 체크를 해서 보니까 처음에 63이 나와서 저혈당인데 잘못 나왔나? 그리고 다시 혈당을 쟀더니 66으로 나왔어요. 저혈당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은 물론 그렇게 손이 떨리고 저기지? 어리가 어지럽지? 온몸 떨림과 두근거림, 식은땀까지 동반합니다. 또 뇌에 충분한 당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요. 시어머니도 당뇨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뇨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신 걸 옆에서 봐와서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합병증은 되도록이면 안 걸리게 그러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혈당이 자꾸 막 오르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당뇨 10년 차 김혜란 씨의 하루는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몸도 마음도 아주 예민하다는 혜란 씨인데요. 353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높게 나와? 지금 밥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바로 연일 고공행진 중인 그녀의 혈당 수치 때문이죠. 353은 엄청 높은 편이에요. 밥 먹으면 큰일 나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그녀의 혈당. 저녁 식후에 389 나와서 저녁 식후에. 11월 22일 날 369요. 400 가까이 됐다가 70으로까지 곤두박질 치는 혈당 수치등. 이처럼 제어가 안 되는 혈당이 이제 그녀도 겁이 난다는데요. 그래도 200 얼마씩 나갔을 때는 별로 뭐 생각 안 했어요. 뭐 이 정도면 아무렇지 않구나. 조금 어지럽긴 해도 또 밥 먹고 쪼고 나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300 넘어가면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힘들어요. 한시라도 빨리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 하지만 현재 그녀는 약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죠. 이거는 당 인슐런스 주사예요. 당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맞으면 떨어져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려서 맞아요. 배 여기다 맞는 거예요. 주사를. 처음에는 엄청 겁났죠. 이거 주사 맞는 것도. 2년 전부터 맞기 시작한 인슐린 주사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는데요. 그래도 혈당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요 며칠간은 아예 굶고 있다는 혜란 씨. 기운도 없는 데다 이렇게 공복 혈당 수치가 높은 날에는 앉아만 있어도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하다는데요. 밥을 먹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먹어요. 당이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하지만 굶어서 혈당을 낮추는 습관은 만성적인 저혈당과 이로 인한 뇌졸중 등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팔을 다쳐 운동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요. 그 언니들 만나러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체육관에 나가 회원들과 배드민턴 시합을 벌였다는 혜란 씨는 지역 대표 선수로 뛸 만큼 실력도 좋았다는데요. 보고 이렇게 치는 거. 폼이 잘 되던데요? 오래됐잖아요. 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요. 배드민턴을 이제 옛날처럼 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너무 아쉬워요. 불규칙한 식습관과 부족한 운동,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 그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신세도 못 된다는 혜란 씨. 그건 다름 아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발저림 증상 때문이죠. 다리가 엄청 가늘어요. 이럴 때는 주무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 있으면 더 빠진 것 같아요. 당뇨로 인해 건강했던 삶을 잃어버린 혜란 씨는 당장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모르겠다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럼 억지로 또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민규란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247로 측정됐고 NK세포 활성도와 복부 및 하체의 체온 역시 낮아 혈액순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김혜란 씨의 경우 공복 혈당 수치가 320으로 매우 높게 측정됐고 손발 끝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가며 당뇨 입마름증에 시달리는 민규란 씨와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당뇨 발저림이 심해졌다는 김혜란 씨. 만일 이대로 혈당 관리가 무너진다면 당뇨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의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공포의암,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전이가 잘 돼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암이죠. 실제 당뇨병 환자의 췌장암 발병률은 정상인에 비해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주요 암들의 발병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당뇨 환자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돼 있어 다른 질환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NK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최정예 부대라고 불릴 만큼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사멸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똑똑한 면역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NK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활성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은 NK세포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NK세포 활성도가 3분의 1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물론 신진대사와 효소 기능까지 크게 저하된다는데요. 예로부터 차가운 몸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갈수록 혈당에 민감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한약에서는 이것을 양기가 허한 상태, 즉 양허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문헌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왕들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겨울철 당뇨 관리나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부자 트레이너 안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죠? 너무너무 건강하죠? 어떠세요? 근육부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고도비만이어가지고 당뇨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동작이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인데, 이제 보통 내가 근력이 되면은 푸시업 자세, 엉덩이랑 어깨 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나 숙였다 올라오시면 돼요. 만일에 이 동작까지 안 되면 두 번째는 무릎을 대시고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일어나시고 가슴이 배가 바닥에 닿듯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두 번째는 편하게 누워보세요. 누워보셔도 돼요. 천천히 누워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당겨주세요. 자, 무릎을 당겨서 세우시고 이 손을요, 이 옆구리 사이에다 집어넣으세요. 호흡을 뱉으면서 어깨를 바닥에서 띄세요. 다시 내릴 때 호흡을 마시고 다시 이렇게 후, 다시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20개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이제. 일어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운동을 해볼 거예요. 네, 스쿼트 동작을 할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발의 넓이를 골반 넓이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그 상태에서 의자가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아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하나, 다시 호흡 마시고 일어나면서 후, 둘, 다시 앉았다가 셋, 다시 넷, 한 번만 더. 오케이. 한 세트가 끝나고 1분의 휴식을 해주시고 해서 하루에 10세트만 하시면 30분 안에 운동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춥다고 밖에 나가서 운동 못한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 1, 2, 3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당 조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의 동반자가 됐지만 꾸준히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어머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진짜. 그 주인공은 바로 코미디언 문영미 씨입니다. 네? 이분은 누구예요? 이거 저지 누구예요? 아, 선생님이에요? 네. 이렇게 비슷한 얼굴이 나와요. 정말?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희망상이에요. 내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렇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한 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시원시원한 웃음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 이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원조 센 언니이기도 하죠. 들어오세요. 이곳이 바로 그녀의 보금자리. 내가 혼자 사는데 뭐 볼 것도 없고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 그리고 아기자기한 향수들까지 여걸 이미지와 달리 여성스러운 취미를 가지셨네요. 그리고 화려한 전성기를 자랑하는 여자 코미디언 중 한 명이었던 그녀의 보물 1호. 92년도에 KBS 코미디 대상 여자 또 한국 방송 대상 그거는 3사에서 1명 주는 거 알죠? 오, 그거 대단한 거. 이거 못 받고 은퇴한 애들 많아요. 그것도 그래도 나름 탔었고. 인기도 명예도 다 얻었던 그녀. 하지만 그런 그녀도 피해갈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젊은 시절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가 불러온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직업이 사실 그렇게 규칙적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잠이나 뭐 어떤 뭐 제때 딱딱 먹고 제때 딱 자고 이런 게 없고 뭐 닥치면은 먹고 아니면 굶고 막 이런 생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피곤해. 막 이렇게 침도 마르고 조갈이 나고 소변에 거품도 나고 막 야 이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당뇨라고 딱 진단 내리시더라고요. 피도 안 나오네. 그렇게 당뇨를 진단받은 지 벌써 10년째. 그동안 그녀는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107. 100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107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아침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니까? 막 130, 150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저께 밤에 뭐 먹었지?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됐지? 막 고민해. 근데 이렇게 뭐 94, 뭐 100,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 정도면 굿이야. 이러면 기분이 오늘 하루가 즐거워.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혈당 수치들. 이 정도면 혈당 모범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무게가 벌써 틀리잖아요. 76. 응? 몸무게가 이렇게 16대로 떨어지니까 다 90대잖아. 그 당뇨 진단 받고 나서는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양화대교부터 저 마포대교까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복을 했어요. 그럼 1시간 반 걸려요. 이거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뭐 식습관도 확 바꿔보기도 하고 그 야채, 과일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생선 뭐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 싫어하고 풀떼기 싫어하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걸 살살 접하기 시작했죠.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고 몸에 좋은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건 바로 먹는 것을 참는 일이었다는데요. 예전에 지금 이 시간이면 고기 구웠어요. 와 고기 구워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고기 먹는 거야. 그냥 삼겹살 딱 몇 개 착착 구워가지고 딱딱 잘라가지고 아침부터 눈 뜨면. 근데 바뀌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바뀐 거야. 우리 집에 저 냉동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생선이에요 지금. 바뀌었어. 그러지 않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푸른 생선을 즐겨 먹는 것은 물론 매일 빼놓지 않고 식탁에 올리는 것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싱싱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주고 여기에 기호에 맞게 드레싱까지 살짝 뿌려주면 혈당 지수 낮은 잡곡밥부터 소박한 집반찬들까지 그녀의 혈당 관리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밥상 안에 그녀만의 혈당 잡는 비결이 숨어 있다는데요. 바로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충분히 먹는 것. 이걸 이렇게 먹어놓으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일단요. 포만감이 있으니까 뭘 다른 걸 덜 먹게 되지. 그리고 이거를 먹다 보면 막 저렇게 자극적인 거를 덜 먹게 돼요. 막 김치 이런 거. 근데 얘로 일단 배를 약간 채워놓잖아? 그러면 딴 것들이 별로 손이 안 가. 그거 하나 뜯었겠어요? 잘했죠? 생양배추를 10분에 걸쳐 천천히 잘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사실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눕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지만 문영미 씨는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고관절도 안 좋고 지금 무릎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걷고 뛰고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유산소지만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앉아서 딱 수영법을 응용한 동작으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이나 다리가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물을 가르듯이 쫙, 이렇게, 응? 자영, 이렇게. 이거는 정말 그냥 5분 동안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뭐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계셔도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팔 운동을 했으면 앉아서 뭐해? 이 다리는 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매일 사우나 목욕탕 가서 하는 건데 물속에서 가위, 바위, 포, 가위, 바위, 포 이거를 해요. 다른 운동하면 정말 숨도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숨 찰 이유도 없고 쫙 펴주고 엉덩이 근육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뒤에 가위, 바위, 포. 이렇게 평소에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올라가는 혈당 수치.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먹으며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이거요? 네. 몸에 좋은 거. 흑염소. 진액. 예.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그런 얘기 있어요. 몸이 허하거나 또 특히 여성들한테 아기 출산했거나 이럴 때 보면 이 흑염소를 많이 해 먹었어요. 허하면은.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당을 이렇게 막 확 내려 이게 없이 꾸준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든 얘가 저는 굉장히 좋던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흑염소 예전에 먹을 때는 있어요. 흑염소의 냄새에 이게 있었는데 그런 잡내도 안 나고 정말 먹기 편해요. 코미디언 문영미 씨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며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 준다는 흑염소 진액. 예로부터 흑염소는 40전에 3마리만 먹으면 잔병 치레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보양식 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흑염소는 조선시대 숙종도 즐겨 먹었다 전해지는데요. 한의학에서 흑염소는 우리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보신식품인데요. 신장을 좋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기와 혈이 잘 순환하게끔 도와주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당뇨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라키돈산은 인슐린 기능을 높여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염소에 함유된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의 하나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에도 관여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아라키돈산 성분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바로 흑염소가 대표적인 아라키돈산 식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단백질 식품과 비교해봐도 흑염소에는 무려 3.1%,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당뇨주에게 아연과 함께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더니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단 후에도 2주간 유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흑염소에는 아라키돈산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아연, 비타민 E와 같은 17종류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만성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흑염소와 양고기를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흑염소의 항산화 활성 능력이 양고기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염소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면역력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 함량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적어 흑염소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꼽히고 있죠. 결국 국민병 당뇨 역시 고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잘 관리하는 게 어쩌면 최선의 치료법일지 모릅니다. 여기 시니어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66세의 엄순애 씨. 늘 명랑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순애 씨지만 사실 그녀는 벌써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당뇨 환자라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막 무서운 병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당뇨하고 같이 친구처럼 살고 있는데 당뇨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게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딱 습득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가.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이거 세계 당뇨병의 날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요. 당뇨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모범 당뇨인 상을 주셨어요.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건강하게 당뇨를 관리해왔다는 순애 씨. 혈당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지금까지 당뇨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건 특히 겨울철이면 종잡을 수가 없어 당뇨병 환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혈당 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100일) 나왔네요. 100일이면은 거의 정상인에 가깝죠. 네. 워커홀릭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40대를 살았던 그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커져갈 무렵 찾아온 것이 바로 당뇨병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보험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당뇨라고 그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흔히들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다는 순애 씨.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6남매 중 4명이 당뇨인 가족력 때문일까? 의심과 불안의 연속이었던 나날들을 바로잡아준 건 다름이 아니었다는데요.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뇨 교육이요. 당뇨에 관계되는 교육을 그 병원에 다니시면 그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주치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식이요법에 대한 거는 그 담당 파트가 있으셔요. 영양학 하신 분들이. 저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뇨 관련 협회나 사이트를 통해 매일매일 당뇨 정보들을 배우고 활용했다는 순애 씨. 이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녀는 개인 블로그에 당뇨 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정이 어떤지, 당뇨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당뇨의 혈당 수치가 정상은 얼마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제때 알맞은 양으로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애썼다는데요. 아픈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염 식단을 먹어야 하는 남편에게 그래서 늘 미안하다는 순애 씨. 저는 야채 먼저 먹을게요. 건강을 생각해서 남편도 저염 식단을 성실히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간이 잘 맞았어요, 이게? 아, 마음에 드나 보네, 간이. 간이 딱 맞았어. 이게 딱 맞았대. 하지만 가끔은 남편 건강 지켜주고 싶은 아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나 싶어 서운할 때도 있다는데요. 좀 저는 국이 꼭 있어야 되고요. 국 반찬이 있어야 되고. 와이프는 저염식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입니다. 네, 그게 저 입맛에 맞고 이래서 그래서 맨날 혼나고 있는데요. 와이프 당뇨 하는데 내가 도와주질 못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먹어야 될 거를 내가 많이 찾아보는 데서 많이 먹는 것이 좀 저희 와이프한테 좀 많이 부담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응. 옆에서 박사가 됐어. 스트레스 없이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녀지만 혈당 관리에는 장사가 없는 법.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 꾸준히 먹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흑염소 진액인데요. 이거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겨울철에 몸도 따뜻해지고 혈당도 내려줘서 꾸준히 혈당이 한 90에서 100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면역력을 생각해 겨울철에는 흑염소 진액을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걷기는 순애 씨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열심히 걷다 보면 당뇨병 환자라는 우울감도 날아가고 혈당 수치도 낮춰서 순애 씨 같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만한 운동이 또 없다는데요. 비록 식사 습관은 아직 맞추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혈당 조절을 위해 20년을 늘 옆에서 발을 맞춰줬다는 남편. 돌아보면 오늘 이 발걸음처럼 서로에게 잘 맞춰온 덕에 무탈하고 평온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순애 씨. 지난 20년간 남편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건강할 수도 또 즐거울 수도 없었을 거라는데요. 그 당뇨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정상인하고 차이 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시면 정상적인 수명대로 다 사실 수 있으니까 마음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나 찾아서 이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운동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하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애 씨 평생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당뇨. 남편과 함께 관리 잘하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사람. 운동과 저염식 식단, 흑염소 진액 복용을 병행하는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2주 후, 그동안 두 사람의 혈당 수치와 체온, 면역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민규란 씨와 김혜란 씨 모두 눈에 띄게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졌고 NK 세포 활성도 역시 정상 범위를 회복했으며 체온 역시 상승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제 전에는 공복 혈당이 제가 200이 넘었는데 예전에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흑염소 진액을 먹었더니 혈당이 150대 후반으로 떨어졌어요. 흑염소 진액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꾸준히 먹으면서 안정되게 혈당을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2주 전에는 혈당이 항시 300 이상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 밥 먹고 재도 한 180. 그리고 식전에는 재보니까
110일로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110일이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정말 운동하면서 흑염소도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관리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고요.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액일 경우에는 하루에 140ml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당뇨. 분명 무서운 질환이지만 함께 더불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혈당 관리. 지금 당신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Always on my